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부터 여야의 거친 공방이 있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 눈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위원장님, 퇴근하면 안 됩니다. 퇴근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만 아직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채택. 근데 왜 10번이나 사과한 사람을 자꾸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천! 원천! 자,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이 법이요 진리인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네, 여야의 충돌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이두호 변호사님,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이렇게 뭐 상임위원회, 뭐 인사청문회 좀 많이 겪어보셨는데 이렇게 기립 표결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는 일인가요? 표결조차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를 선호해요. 만장일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상임위에서는 뭐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이죠. 본회의에서는 다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를 해서 이제 원만하게 서로 이제 소수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 주는. 왜냐하면 표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수당대로 마음대로 되겠죠. 근데 만장일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소수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 다양성을 존중해 주겠다, 최소한 상임위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한 번도 표결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이제 뭐 그 국정감사에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정도 표결을 했는데 기립 표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논란 끝에 이제 임명이 된 변창흠 장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 유난히 많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의 모습은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기동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결격 사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조차도 못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일종의 이제 그 여당한테 대여 투쟁의 수단으로서 자꾸 인사청문회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격 결격에 관한 논란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나 현 여권이 굉장히 무겁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를 하나를 포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임위원장 7개 자리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안 갖겠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은 이런 현상은 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회의 관행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야당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도 갖고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고 하면은 상임위원장 주도하에 좀 더 합의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좀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합의 없이 너무 여당이 단독 의결수를 밟은 것 아니냐
있다라는 지적에 청문회 무용론도 한 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 야당의 부적격 일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반영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 채택을 했죠. 근데 변창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요식행위가 아닌가라고 야당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인사청문회법상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고 나면 열흘 정도 숙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날 오후 5시에 김현미 장관의 퇴임식이 예정이 아예 돼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5시 17분인가요? 5시 20분이 되기 전에 이 재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 기다려줄 생각 전혀 없다. 퇴임식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걸 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퇴임식이 예정돼 있으면 뭐 우리 의견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냐,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고 정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냈었죠.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관례를 따르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야당, 정의당도 부적격 의견 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거나 이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야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물론 뭐 이인영 장관이나 박지원 그 국정원장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잘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지적한 문제점이 앞으로 노정이 될 수도 있고요. 변창흠 후보자 이렇게까지 당일날 다 임명하셨죠. 뭐 이분이 뭐 발언 자질에 있어서 도덕성에 있어서 자질에 있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공무원 기강을 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뭐 특별 부정 채용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